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15일입니다. 건국한 지 73주년이 되는 감격적인 날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지도하에 미국의 도움을 받으면서 유엔의 적극적인 관리하에서 공정한 선거를 치르고 그 선거로 구성된 국회가 헌법을 제정하고 그 헌법에 따라서 정부를 구성한 일련의 건국 과정이 완결된 73년 전의 그 대한민국 건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건국, 우리 민족사 2000년에 처음으로 등장한 국민국가, 그 국민국가가 그동안 민족 반역자 김일성의 남침을 견뎌내고 가난을 극복하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계 7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가 5천만 이상인 큰 나라 중에서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7나라밖에 없습니다. 즉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얼마나 지난 70여 년 동안 우리의 선배들이 열심히 일했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도움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우호 관계를 통해서 한미일 동맹이 구축된 것이 우리의 생명선이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또 무슨 말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역사를 조작하더라도 이 건재한 대한민국은 변함이 없이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내년 3월 9일 선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3월 9일 선거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후보와 김정은의 대리 후보 사이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사이 국민의힘이 이준석 당대표의 경망한 행동으로 참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문재인 정권과 싸워야 될 사람인데 말 한마디 지지 않으려고 집안 싸움에 몰두하다가 이 절호의 기회, 국민이 만들어준 절호의 기회를 망치지 않을까 걱정하던 차에 드디어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의 전말에 대해서는 아주 잘 쓴 글을 하나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세종경제신문의 사설이 윤석열과의 통화 녹음 공개한 경망한 이준석, 정치를 매우 잘못 배웠다 라고 했습니다. 경망한 정치라고 했어요. 상대방과의 통화를 녹음하는 당대표가 있다면 앞으로 누가 이 사람과 전화를 하여서 솔직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녹음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양해를 받고 하는 것이고 녹음한 걸 또 내용이 유출되었다. 본인이 유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유출한 거죠. 녹음한 것 잘못한 거고 유출한 것 잘못한 거고 거기에 대한 변명이 또 말이 되지 않으니까 경망한 정치를 잘못 배웠다. 경망한 정치를 배웠다. 한 며칠 전에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이준석은 누구로부터 정치를 잘못 배웠다 한 게 바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빨리 국민의힘이 이 국민을 수습하지 못하면은 국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배신 행위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준석은 문재인 정권과 싸워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윤석열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아무리 아사리판이라고 하더라도 당대표가, 더구나 야당대표가 자기 당의 제1 유력 후보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건 완전히 문재인 정권의 프락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준석 국민의당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했고 이 녹음 파일을 글로 옮긴 녹취록이 밖으로 흘러나왔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라는 이 사설이 바로 저희 지난 한 50년 동안의 대한민국 정치 관찰한 느낌과 똑같습니다. 이런 일은 한국 정치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직책상 자동 녹음된 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풀어 적어 외부에 유출시키는 행위는 그야말로 더러운 짓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고의성, 공작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현재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가운데 1등 후보 아닌가? 그런데 최근 이준석의 행보는 윤석열을 깎아내리는 데 집중되었을 뿐 그를 돕는 행보는 보이지 않았다. 돕는 것도 있긴 있었어요. 이준석이 대통령으로 세우려는 유승민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면 그가 목적하는 바는 무엇인가? 특정 후보를 돕지는 못하더라도 자기 당의 후보에게 해로운 일은 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좌충우돌 도무지 당대표로서의 무게나 진중함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번 녹음 파일 공개도 윤석열 측을 재공격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당초 며칠 전 신지호 전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당대표의 결정이라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탄핵도 되고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 일반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가지고 이준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후보 측의 계속된 보이콧 종용과 패싱 논란, 공격의 목적이 뭐였는지 명확해진다고 비판했다. 신지호가 말한 탄핵이 자신에 대한 탄핵이라며 꼬투리를 잡아 공격한 것이다. 파문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지호가 공개 사과하고 윤석열이 전화를 해 이해해 달라고 했음에도 윤석열의 전화에 사과라는 직접적인 말이 없었다며 파일을 공개한 것이다. 이제 이준석이 모든 전화 통화를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이 천하에 다 알려져 있으니 누구도 이준석과 전화를 통해 진솔한 대화를 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더욱이 대한민국 공당의 대표가 자신의 스마트폰의 모든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표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이다. 30대 젊은이를 제1야당 대표로 뽑은 것은 참신한 정치를 기대했기 때문인데 참신은커녕 지난 10년 여의도 정치판에서 못된 것만 배운 것 같다. 노상 말싸움이나 하려고 하고 있다. 공연히 문제를 만들어내고 말꼬리를 잡아 상대를 공격하고 그런 구태를 정치의 본질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일주간 SNS 20건 중 여당에 대한 언급은 3건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내부 총질용이었다. 야당 대표가 대여 투쟁은 아니하고 집안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었다는 증거다. 이래서야 국민의힘이 제대로 가겠는가? 정치력이라는 것은 협상력과 조직 능력이다. 또한 관대함도 정치인의 중요한 덕목이다. 제1야당 대표로서 자질이 전혀 없는 경험 미숙의 젊은이를 잘못 보았다고 개탄하는 이들이 많다. 현재 제1야당의 최대의 현안인 내년 3월의 대통령 선거에 이준석이라는 변수가 오히려 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건 이준석의 인간됨에 대한 공격입니다. 인간됨은 잘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빨리 신속하게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면 내년 대통령 선거는 물 건너 갔습니다. 어느 고참 기자가 했던 말이 새삼 생각납니다. 윤석열은 왕비가 될 것인가 아니면 바보 마누라가 될 것인가. 남편, 이 경우에는 후보들이겠죠. 후보들을 추켜줘가지고 그 후보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이준석은 왕비가 되는 건데 공개적으로 자기 남편과 싸워가지고 남편에게 말싸움에서 이기면은 남편은 바보가 되고 자신은 바보 마누라가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합니다.